현재 연초부터 중국에 관한 뉴스가 급격하게 공유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동시에 대형 중국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파악되는데요. 백신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미래 산업 주요 인재들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두 가지의 사건이 일본 주요 신문에 게재되자 이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일부 포털의 경우에는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해놓은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부유층, 중국 백신 맞았다. 일본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신이 국가에 수입이 되어야 승인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밀수하여 불법으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인데 그 백신은 또한 중국 백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제조했다고 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무단 백신이 일본 국내에 반입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자 등 일부 부유층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이미 기업 CEO와 그 가족들 18명 등이 접종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신은 중국 공산당 간부에 가까운 컨설턴트 중국인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의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신문은 중국의 컨설턴트는 일본 기업과 20년 이상 거래해온 회사로 일본 회사의 고위급 인사들을 비롯해서 자민당의 고위 정치인까지도 커넥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이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위중해진 틈을 타 백신을 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코로나 감염 공포감은 중국과 거래가 있는 일본 대형회사 CEO들에게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신문은 한 접종자 CEO와의 인터뷰에서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큰 위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접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은 현재 일본은 한국 보고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다는 둥 한국이 백신 확보가 매우 늦은 나라라면서 연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62에서 90%의 코로나 감염 방지 능력을 갖는 반면에 중국 백신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3상 임상을 진행한 브라질과 필리핀에서는 겨우 50%의 효과를 가졌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죠. 그런 일본에서 중국 백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한국 보고 레드팀이라고 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것은 붉은 진영을 뜻하며 한국이 친중국 국가가 되어서 공산화가 되어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중국 백신이 밀수되었고 일부 고위층과 자민당 고위급 정치 계열까지 연관되었다는 뉴스는 일본에 있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이에 관해 다른 시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형회사 CEO나 정치인들의 유착관계가 생각보다 매우 두텁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이나 정치가들이 중국의 로비에 자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중은 반중을 외치고 중국색을 싫어하더라도 결정은 CEO를 비롯한 최고 정치인들이 내리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에 중국 자본이 국가나 회사에 들어오게 되어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 자본이 아니고 백신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일본의 한 저널에서는 자민당의 핵심인 니카이 간사장 역시 오랜 친중파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러한 고위급 라인을 활용한 중국의 백신 외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친해 공산화가 된다고 줄기차게 보도하면서도 막상 일본의 중국 백신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은 태세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백신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면 일부 중국 백신이 일본에 공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이나 필리핀도 그렇게 중국 백신을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임상 3상까지 들어간 이유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터키와 아랍에미리트는 중국 백신 효과가 90%에 가깝다면서 이미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중국 백신을 일본 국민들의 여론상 얼마나 접종을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추후 일본이 중국 백신을 수입하기 시작하면 이를 개도국 등에 홍보할 것이고 자신들의 백신이 세계 곳곳에 공급되도록 끝까지 모든 정경, 인맥을 동원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국의 새로운 일본 고급 인력 빼가기 스캔들이 보도되며 주목받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1000명 계획 프로젝트 논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래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주요 국면을 맞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에서는 1000명 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전격 가동되면서 일본에 상당히 침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1000명이라는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위해 동원될 1000명의 최고 인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일본인 44명의 연구가가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고 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편성되었으며 일부는 중국 대학으로 날아가 중국인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데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스카우트해 인력 빼가기로 많은 이들을 충당한 반면에 이번 경우에는 교수들이나 연구원 등을 중국의 과학연구에 투입하거나 학교로 직접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나 고위급 임원들을 데려오는 것에 비해서 이제 직접 중국의 고급 인재들을 키워내거나 기초과학 체력을 강하게 할 목적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LCD 같은 분야는 쉽게 한국의 것을 베껴서 기술을 적용하고 시장을 잠식한 케이스가 있는데, 반도체는 오랜 기술력이 집약되어야 하고 기초적인 연구부터 해서 절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에서 필요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해서 직접 인력을 데려오고 학생들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산당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44명 중에 상당수가 중국군과 직접 관련된 대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산하 대학은 7개소인데 이곳에 가서 강의 중인 일본 연구원이 있는 곳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들은 첨단 센서를 비롯해 AI 기술 등 자칫 상대방 국가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군사 무기 등을 개발 중인 중국 당국에 합류되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한 연구원의 경우 센터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 전용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일본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중국군 산하 중국 베이징 항공대학의 경우에는 관련 일본 연구원이 4명이 속해 있는데, 이 대학의 경우엔 일본의 무기 관련 기술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데요.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 같지만 군사 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규제를 자행했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군사 기술을 대놓고 중국에 유출해서 오히려 공산당 중국군의 세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등장하는 일부 무기들에도 상당히 일본의 첨단 기술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실제 북한 등에서 발견되는 무기에는 일본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북한에 수출을 직접 한 것이던지 아니면 중국을 통해 들어간 군사 관련 제품으로 파악이 됩니다. 즉 일본은 군사 전용 기술이나 물질 등을 해외로 줄기차게 유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연구원들이 기술 유출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내 법령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거액의 돈에 유혹을 못 부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유출된 각종 군사 기술이 더욱더 중국에 흘러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날림으로 처리되었으며 순전히 한국 때리기용으로 실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중국 관련한 뉴스가 연초를 장식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레드팀 한국도 중국 백신이 들어오고 모더나 화이자 계약을 미룬 게 그 이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하더라도 중국 백신 도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을 직접적으로 겪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중국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접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김치 종주국 논란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황당 주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지난달 28일 중국 시장 감관보를 인용해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았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김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유명무실해졌다. 중국이 김치 산업의 국제표준이 됐다. 이어서 한국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표준이 등록된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근거로 삼은 표준이 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1일 ISO 홍보 담당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이 등록한 ISO 24220은 파오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고
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ISO의 파우차의 국제 인증 문서에도 해당 인가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우차이와 김치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란 의미이죠. 중국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기준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해당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에서는 한국의 김치도 파오차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구시보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를 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역사와 문화적 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북아 공정의 일환이죠. 이는 최근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지명도가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관국제기구인 ISO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김치 공정에 완벽히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파오차이는 채소 절임으로 독일의 사우어크라프트나 일본의 스케모노와 더 가깝습니다. 김치는 1차로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2차로 발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소 절임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황은 생각보다 꽤 위험했습니다. 만약 중국식 김치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김치 수출을 할 때 중국의 기준을 맞추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식 김치는 국제식품시장에서 입지가 위태로웠죠. 한국 정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파우차의 표준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한 2017년부터 ISO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ISO는 현재 한국식 김치의 표준 등록은 따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2001년 세계식품 규격인 코덱스에 김치가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표준 제정 추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 국제 표준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치 논쟁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BBC도 김치를 둘러싼 한중 논란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 네, BBC도 중국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최근 중국 언론의 김치 국제표준 관련 논란에 대해서 펄스 리포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BBC 방송은 김치와 파오 차이가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 김치의 재료와 김장 문화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에 한국이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김치 논란에 앞서 한국과 중국이 SNS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한 중국 배우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벌어진 일을 소개했죠.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리는 수상소감을 밝혔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산 일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언론들의 아나무인식 보도에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우선 중국 관영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원래 중국 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이죠. 하지만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터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언론이 한식인 김치의 기원에 대해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대변인은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논쟁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렇게 자신의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협력과 공유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나 역사 관련 부문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한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논란을 모른 척 했을 때부터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편 우리도 김치를 ISO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모든 건 확실히 해두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치에 관한 식품 규격은 지난 2001년 UN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으로 이미 정했었습니다. 해당 표준은 ISO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준은 이미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김치가 코덱스 규격에 등록된 후 중국산 김치에서 대장균군이 과다 검출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대장균 군수 기준 조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사례가 있었죠. 한국 정부는 김치의 우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 이와 같은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언제 또 황당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우차이가 국제표준이 됐다고 강조한 중국 매체는 중국 관영 언론 황구시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중소 언론들은 황구시보를 따라 마구잡이식 보도를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중국 배우가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죠? 동요 반달을 조선족 민요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문화 침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닥터시사TV도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